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한마디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의 고정의 논설위원이 최근에 아주 재밌는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이재명의 일관성.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일관성이 아주 있다는 걸 썼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치인의 일관성 없음의 일관성, 일관성 없음의 일관성, 그 자체를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비교적 근데 미래까지 내다볼 예질에게 소유자이거나 특정 입장을 고수해내 딱 맞는 시대가 도래하는 운의 소유자가 아닌 한 변화의 필연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성 없음의 일관성은 다소 변칙적이다. 입장 선회가 대단히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렇지만 진정한 입장 선회인가 의아할 정도로 그의 말에 반하는 현실이 동시에 전개되는 점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관성이냐? 일관성 없는 게 일관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락가락은 네. 꾸준하게 한다. 갈짓자 행보를 꾸준히 한다. 일관성이 있다. 뭐 그 얘기인데, 근데 뭐 정치를 하다 보면은 뭐 상황의 변화,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본인이 그냥 계속 했던 얘기만 너무 고집하는 그런 그 고지식하면 안 된다.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재명이 그런 유연성을 떠나서 그리고 굉장히 초단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단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민주당이 35조 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 추경안 내용을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거 그거 이제 하지 않겠다.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기본 소득 이것도 다 이제 좀 처리하고 성장 위주로 하겠다라고 아마 이야기한 거 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 추경안 안에 보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13조 원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니 25만 원을 없애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네. 바로 이 추경안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놓고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 왜 설명 안 하는 것도 참 희한하죠. 네. 그 설명 안 하는 것도 희한한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이제 뭐 쭉 그 정치 행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 정치인과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도 없이 많이 해봤는데 이게 사실 그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도덕성이 그 투표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기준이고 이제 그 지지도를 올리고 떨어뜨리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그걸 무너뜨렸어요. 그걸 무너뜨린 특히 이제 야권의 그 후보들 가운데서는 도덕성과 상관없이 이재명이라는 그 이 후보가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는 도덕성을 갖고 상당히 중요한 이 분석을 해왔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국민들을 사실 마비시킨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야권 지지자들을 마비시켰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그 정치 양극화, 진영 양극화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갈라치기를 통해서 정치 양극화를 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사실 이런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또 이 아무런 논리 없이 아무 말이나 좋은 말 다 갖다 쓰는 것도 굉장히 문제란 네. 말이죠. 얼마 전에 뭐라고 하냐면 성장해야 된다라고 또 이제 뭐 분배보다도 이제 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놓고 25만 원 전 국민 분배하잖아요. 그런데 또 뭐 이제는 성장의 시대고 뭐 대기업 얘기 들어봐야 되고 뭐 어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제목만 봐서 성장주의자인가 보다. 그런데 알고 보면 또 뒤에서 또 이제 분배 쪽으로 해서 본인의 기존의 지지층들은 또 이제 그 잠재우고 참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정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게요. 그 성장, 그 기본소득 이런 거 자기가 당분간 내려놓겠다. 성장 우선주의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기본 사회를 위한 성장과 회복이 필요하다. 네. 참, 또 기본이네요. 네.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정치 보복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했냐면 정치 보복은 뒤에서 살짝이 모를 때 그렇지. 그때 해야지 어디 대놓고 정치 보복합니까? 딱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 보복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서 저게 이재명의 화법이구나. 여러분 정치 보복 안 합니다. 딱 이야기 해놔놓고 수석대에 가서 아이고 누가 대놓고 앞에서 해요. 뒤에서 뒤통수 빡 치면서 하는 게 정치 보복이지.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중도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저 성장입니다. 뭐라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딱 권력을 잡으면 자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합 운운하다가 공천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다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비명행사했잖아요. 전 똑같은 패턴으로 벌어질 거로 봅니다. 즉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 권력과 입법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한 1, 2년 동안 2018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뭘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송두리째 바꿀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사정수사를 할 겁니다. 저는 이건 뭐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대들고 쟀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뿌리를 정말 뒤통수가 아니라 앞통수까지 쳐서 전부 다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저거 빨리 막았어야 됐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끼리 야 누가 옳고 누가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싸워봤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거 누가 좋아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보수가 분열되는 거 좋아하는 거 누가 할까요? 이재명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당신들끼리 싸워요. 뭐 강성 보수, 중도 보수끼리 싸우고 뭐 한동훈 나오지 마 어쩌고 저쩌고 김문수야 싸우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재명만 나중에 좋아하는 꼴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만약에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192석 그 거대 지금 그때는 여당이 되겠죠. 그래서 별의별 거 다 할 건데요. 일단요. 보수를 거의 괴멸시킬 정도의 무슨 특검법 같은 거 있잖아요. 뿌리 뽑을 겁니다. 예, 뭐 김건희 특검법. 이게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가지고 이게 제 의결 때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최성병 특검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모든 특검법. 지금 명태균 특검법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된다면 또 뭐 내란 특검법, 무슨 네. 특검법 해갖고 거의 보수 정치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그 특검을 남발할 거예요. 뭐 유튜브 특검법도 하나요? 우리도 우리도 달려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달려간다고 봐요. 네. 현장님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속으로 떨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얼굴은 웃는 것 같죠? 지금 속으로 네. 엄청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별의별 특검법을 다 만들어갖고 이 보수 진영에서 조금 좀 이름 석자 좀 알려졌다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싹쓸이 멸종 그러니까 수준으로 갖고 간다고 저는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다행히도 12월 3일 날 계엄이 2시간 반 만에 끝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시간 반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계엄과 같은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뭐 2년이고 3년이고 그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와서 막았죠. 네. 계엄을 그렇게 막아서 좀 뭐 평상적인 일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이제는 누가 막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대통령이 선포한 그 계엄을 여당 대표가 나서서 막았기 때문에 이걸 2시간 반 만에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그 비정상적인 뭐 특검이라든지 뭐 이걸로 옥죄고 있을 때, 그러면 그럼 민주당 대표가 그걸 막을 것 같습니까? 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냉정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그냥 무조건 고야, 무조건 장에 나가서 뭐 윤 대통령 옹호하고 비상계엄 합법적이야라고 외쳐서 과연 될 문제인 것인지, 정말 윤 대통령을 나중에 뭐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하려면 결국은 정권을 연장해야 됩니다.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누구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인 사람들 마음 얻어봐 소용없어요. 다수 국민들, 말하고 있지 않는 국민들의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